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사즈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사과를 하지 않고 오늘 했는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어제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서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 판결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아쉬움을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내란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란으로 본다면 정말 계엄이 필요할 때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고 대통령이 망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씨 양형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군경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투입이 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신인도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등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다만 하고 이제 얘기한 게 어제 많은 이슈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을 했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을까요? 윤석열 씨가 총으로 다 쏴버려라고 한 부분은 인정이 안 됐다고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이건 정말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는 윤석열 씨의 노력이 아니라 그날 국회 앞을 찾아갔던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덕분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감형 사유가 될 수가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어제 오늘 계속 다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면 이것도 웃기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온 그 전력을 바탕으로, 이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또 가명사유가 될 수가 있는지. 어쨌든 윤석열 씨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요. 그런데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겠습니다. 1심 판결 당일은 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문 냈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 말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부터 선을 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재밌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입장문 안 냈습니다. 기자들 많이 다 기다렸는데 오늘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모르겠다, 내일 나오겠다 그랬는데 오늘 결국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누구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누구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이 드는지 불명확하죠. 그러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심 판결이긴 하죠. 그런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과와 절연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히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다는데 말만 그렇지 행동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과의 횟수를 누가 정하는 거죠? 가해자 측이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께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싸우자, 당당하게 싸우자, 그리고 지혜롭게 싸우자고 했습니다. 선거 승리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거 승리가 답이라고 했는데 지방선거가 지금 거의 3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 상황에서 답이 선거 승리라고 하다니. 절연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싸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와 당내 다른 당 안팎의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가미래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 정도의 톤의 사과문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한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핵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했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이 마지막 기회를 지도부가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50년 넘게 집권을 경험한 보수 세력들이 윤석열이라는 그 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 패족을 우리가 계속 추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보수 세력의 그 민주당 진보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력과 거의 우열을 가리면서 앞다투어서 자꾸 정권을 이어받고 유지를 해왔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 하나를 감싸기 위해서 계속 그러면 힘들다고 본 거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나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절연인데 절연이라는 말이 너무 강하고 매정하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절연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과거와 기존과 결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점이 뒤에 찍혀있죠. 절연에 가까울 정도로 절연이란 말이 좀 세면 그냥 결별해라. 어차피 똑같은 말이죠.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라고 했지만 선거 승리가 지금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리얼미터 지난 12일부터 13일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6.1%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근데 거의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장동혁 체제 하에서. 한국갤럽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거를 봐도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은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거의 20%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큰 변동은 없고 왔다 갔다 계속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고요. 절연을 안 하면 답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소장파 의원뿐만 아니라 중진 그저께는 윤상현 의원도 절연을 해야 된다고 좀 세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이후 비상계엄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중간에 의원총회 그때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당시에 출입기자에서 거기 뻗치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와서 기자들 붙잡고 막 자기 얘기를 합니다. 계엄이 이거 내란이라 볼 수 없고 어쩌고저쩌고 기존에 국민의힘이 1년 넘게 가져왔던 그 스탠스에 선봉장에 섰던 분이 윤상현 의원인데 이제 선거가 닥치니까 윤상현 의원 지금 출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등 사실 감기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이거는 빅뉴스여서 사실은 어제 제가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대표가 아무리 그래도 늦게라도
어떤 큰 정치사의 정치사에 큰 이슈가 있으면 입장을 냅니다. 그게 뭐 입장을 아예 안 낼 수도 있지만 이거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사자잖아요. 당시 여당이었고 여당이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을 내는 게 정상인데 입장 안 낸다고 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럼 뭐 내일 어떤 말씀 하시나 보자.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정말 예상에서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써봤는데 정치는 뭐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은 뭐 선거철은 아닙니다만 선거 이제 거의 임박해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뭐 준 선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런 선거철에 그 정치인들의 메시지나 행동들은 굉장한 영향을 주고 또 굉장히 1분 1초가 되게 다변화가 심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 어제 동지였던 분이 갑자기 오늘 적이 되고 오늘 적이었던 분이 내일은 같이 동지가 되고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봐서 예를 들어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캠프에 홍준표 지지자분들이 와서 지지 선언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매일매일 터지는 게 정치권이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하루 뒤에 메시지를 낸다는 거는 정치권에서 영겁의 시간입니다. 거의 뭐 그냥 내기 싫은데 억지로 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늦어도 많이 늦었고요. 선고가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한 1시간에서 거의 오후 4시에 끝났는데 늦어도 5시, 6시쯤에는 다들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안과 미래 같은 경우에 좀 빨리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입장을 냈었고 다른 분들도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입장문이 뭐 저녁쯤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3시에 선고가 되는데 아주 극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다들 예상을 했던 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문을 보통 이제 2가지를 써놓고 기다리거든요.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 메시지를 낼 때도 그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을 때는 미리 입장문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써놨는데 뭔가 그 외부의 어떤 분의 결제가 필요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루 늦게 오늘 오전에 10시쯤에 장경호 대표 입장을 냈습니다만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늦어도 어쨌든 좀 깔끔하게 사과의 뜻이 담겨 있었다면 절연의 뜻이 담겨 있었다면 지방선거에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 뭐 요새 좀 보니까 TK도 분위기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간 단위로 지역 지지도를 보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좀 월간 단위로 보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번 그 작업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갤럽 같은 경우에는 월간을 내는데 또 리얼미터는 월간을 안 내가지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TK의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다는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아직 판단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절연에 대해서 뜨뜨미지근 뭉개고 가는 메시지를 내면 지방선거에서의 분위기가 수도권, 충청권뿐만 아니라 지금 TK, PK도 만만치가 않게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 숙고를 하셨으면 더 좋은 메시지를 냈으면 그나마 그게 뭐 늦었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 정도 톤의 메시지를 낼 거를 지금 하루를 묵혀서 냈다는 건 되게 그렇습니다. 보면서 제가 작년 7월 말 창간하고 8월부터 계속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요. 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고 절연, 윤어게인, 윤석열 그 세력들과 절연을 하셔야 지방선거에서 이기실 수 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별로 뭐 먹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참담합니다. 제가 참담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사후당의 정치를 전례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신지 당권을 계속 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분명히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 전에부터 비대위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봤고요. 최고위원 구성이 그런 그 상황이어서 지선 끝나면 분명히 비대위로 넘어갈 건데 어떤 분은 또 비대위로 안 넘어갈 수도 있다. 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더 정말 참담한 그 예측인데 그거는 과연 그렇게 될 정도로 만약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다면 정말 그 당권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장정호 대표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선사후당 정말 독특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4년 지난 사진을 올리면서 노무를 계속 노무의 워딩을 자꾸 전달해 주시는데 어머니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정치한다면서 계속 뭐 성함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